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오늘도 빈정민 변호사님과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연예계에서는 연예인 부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 하는 이런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빚과 미투를 합친 신조어, 이른바 비투라고도 불리던데요. 뭐 미투 운동을 좀 희화화한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일단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사건부터였거든요. 일단 이 사건부터 좀 짚어보죠.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마이크로닷은 한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힙합 가수인데요. 네네. 도시 어부 등에 출연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지인들의 돈을 빌린 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고 뉴질랜드로 야반 도주를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마이크로닷 측은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년 전에 사기 혐의로 피소, 즉 고소가 되었고요. 이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기소 중지가 된 상황임이 밝혀졌습니다. 예. 이에 경찰에서는 인터폴을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 수배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재개했고요. 예. 이에 마이크로닷은 이를 인정한 후에 공식 사과하고 현재 방송에서 하차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년 전 사건이거든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죠? 이거 돈 받을 수 있나요?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1998년경에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고요. 예.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보면 죄를 저지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말 이들이 사기 범행 후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건 형사적인 문제고요. 네. 민사소송의 경우는 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미 2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예. 민사소송은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기 피해자들이 이들이 도주한 이후에도 판결을 받거나 이들의 재산에 압류나 감류를 해두는 등으로 소멸시효를 정지시켜 놓았다면 모를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시효로 소멸되어서 민사 청구는 할 수 없을 확률이 좀 커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현행법상 민사소송으로 쉽지가 않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다만 이 마이크로닷의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수사를 받고 그 결과 사기죄가 인정이 될 경우에 예. 통상 이런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합의를 보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합의금 명목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으로 네. 아들인 마이크로닷이 어느 정도 변제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 회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건이 뜨거운 이유가요. 이 마이크로닷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현대폰 연좌제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돈을 갚아야 한다던가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 거죠? 네, 당연히 없다고 봐야겠죠. 예. 우리 헌법에서도 이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하지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소위 연좌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닷이 이 부모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직접 사기에 가담하지 않는 한 마이크로닷은 책임을 질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 마이크로닷의 이 집이 뉴질랜드에 있는 집이 20억대 저택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집은 혹시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게 누구의 소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마이크로닷의 소유일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게 부모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소유일 경우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집행은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돈을 빌려줘서 갚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무조건 성립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네. 사기죄라는 것이 이 돈을 딱 빌리는 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네. 혹은 의사가 없었던 것이 드러나는 경우라든가 네. 혹은 이제 통상 돈을 빌릴 때 내가 어디 좀 쓰려고 한다. 뭐 어디 좀 쓰려는데 돈이 없다. 이렇게 용도를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용도를 속이는 경우, 뭐 이를테면 뭐 사실상 도박에 쓰려고 돈을 빌리면서도 말을 하기로는 뭐 내 명의 부동산이 있는데 뭐 잔금을 좀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다. 좀 빌려달라. 이런 경우 도박에 쓰려고 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면 돈을 아마 안 빌려줬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용도를 속이는 경우, 예. 그리고 실제 사용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네.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네. 이 용도 사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빌려갈 때는 분명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네. 사후적으로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것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네. 뭐 민사상 책임은 지지만은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마이크로닷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연예계에서 이렇게 계속되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사례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두 가지 관점을 다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뭐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는 좀 이 마이크로닷이나 어떤 연예인 자녀들에 대한 비난이 뭐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닷 사건의 경우가 그런데요. 네. 돈을 빌려서 야반도주에서 뭐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예. 심지어 그 자식이 연예인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뭐 재력을 과시한다. 이거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억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러한 사회적 비난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예. 자식이 이를 책임질 법적인 의무는 없거든요. 네네. 법적 책임은 그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에게만 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보도해서 이 대중들을 자극하고 현혹하는 것 같아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모쪼록 사건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지난 주말에요. 이색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그런 사진전이었는데 이렇게 사진전까지 열 정도라면 돈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12년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요. 예. 한부모 가정 중에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이들은 83%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비혼 한부모 가정, 즉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들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못한데요. 네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아예 주변에 눈이 두렵거나 혹은 어린 자녀에게 충격이 갈까봐 양육비 신청 자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양육비 신청률, 즉 받나 못 받나를 떠나서 신청률 네. 자체가 예.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피해자들의 사연을 좀 보니까 20년째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소송을 해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많다는 건 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거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법원의 판결 혹은 명령으로 주라고 하는 건데요. 예. 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네. 다만 형사처벌까지는 되지 않을 뿐이고 민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행법상 강제로 받을 방법은 뭔가요? 네, 뭐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절차가 좀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요. 일단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를테면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지난 6월에 이혼을 하고 이제 뭐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12월이죠. 네. 12월인 지급까지 6개월간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지급 안 한 거 몇 개월치 몰아서 얼마 달라. 네. 이렇게 12월인 지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재판 비용이나 뭐 또 변호사 비용도 제법 들고요. 그리고 소송하는 동안 통상 또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다 보면 안 주면 또 하고 또 소송하고 또 소송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네네. 이렇게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아예 나중에는 이제 아예 청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게요. 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거 뭐 당연히 너무나 악랄하고 좀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근데 이번 이 사진전이요. 이 신상을 공공장소에 공개한 거잖아요. 사진 밑에는 뭐 거주지라든가 직장 이런 것까지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제가 있죠. 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매우 커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 역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자기가 계속 운영한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외국의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양육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네, 몇몇 선진국들의 경우에는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운전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혹은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이런 조치도 취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네.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단 양육비를 선지급을 하고요. 그 이후에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이를 돌려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도 좀 참고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많이 다르네요, 우리랑. 앞서 이 변호사님께서 양육비 주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받을 수 있는 방법들, 뭐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절차를 알려주셨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적으로 좀 이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 양육비 정책에 대해서 현재 우리 입장은 개인적으로 누가 봐도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방금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운영자가 자신이 처벌될 걸 감수하고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사이트 운영자에게 큰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본인이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한다는 결심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우리 국가는 귀를 좀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양육비라는 게 특히 애들이 어릴수록 한 달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안 준다고 소송하게 되면은 돈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유럽의 정책, 즉 양육비를 일단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어차피 현행법상 국가는 소송 비용도 면제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소송 수행을 할 변호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회수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꾸 출산하라 부추기면서 뭐 출산하면 돈 얼마 준다, 뭐 어디 할인해 준다, 뭐 이런 정책도 좋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경우라도 자녀를 출산하면은 그 출산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좀 무척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좀 세심한 정책 필요해 보여요. 예,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